안녕하세요. 안철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이제 운동량이라는 용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부분은 시험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운동량이 충격량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두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이 출제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어떤 두 물체가 한 덩어리였다가 분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이제 운동 방정식이라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조건에 맞춰서 운동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지만 운동량을 이용해서 또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떠한 역학 파트 문제에서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운동량이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라는 이 용어 두 가지를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사실 헷갈릴 게 아닌 게요. 앞에 이름에 운동이라는 말이 공통인 것일 뿐이지 사실은 식도 다르고 단위도 달라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위가 다르면 그죠?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고, 또 이 운동량 같은 경우는 벡터 물리량입니다.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 운동 에너지와 사실은 차이점이 좀 많기는 해요. 하지만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 그거까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운동량은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단위가 줄입니다. 줄. 바로 에너지의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어떤 에너지에 대한 개념, 일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바로 질량 곱하기 속도로서 물체가 얼마만큼 운동을 하는지 그러한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게 되면은 이제 입자에 대한 어떤 빛의 파동성, 입자성, 물질의 파동성, 입자성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물질파에 대한 내용 이런 거 할 때 이 운동량이라는 것이 한 번 더 언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 물리량이며 바로 속도의 방향이 곧 운동량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 피해를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뭔가의 피해를 많이 주겠죠. 쉽게 말한다면 그럼 이제 그걸 우리는 운동량이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스포츠에서 끊임없이 막 운동량을 누비는 사람한테 운동량이 되게 크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스포츠에서 말하는 거는 끊임없는 어떤 체력적인 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셔서 혼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른 것이 운동량이 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2분의 1 mv제곱 질량 곱하기 바로 속력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는 식도 다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위도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제 이 B 대신에 n분의 p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식인 바로 운동 에너지는 2n분의 p제곱 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며 질량의 값이 같았을 때 운동량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관계를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생각보다는 많이 사용되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전개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식이긴 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운동량이 벌써 나왔죠? 자, 한번 제가 순서를 한번 쭉 맞춰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과 그리고 속도의 곱으로서 우리는 운동량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10m/s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의 값은 20kg/m/s
라고만 적어주시면 안 되고요.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오른쪽이라고 표현한다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방향, 오른쪽으로 20kg/m/s이다 라고 원래 적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크기를 물어봤을 때는 그냥 방향을 빼고 이렇게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